자, 중간고사 준비들 잘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도 막간 시간을 이용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교과서 페이지 31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단원평가 32페이지에 나오는 것 중에 일부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귀납적 탐구라고 하는 게 있죠. 귀납적 탐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수집을 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던 어떤 원리나 법칙 이런 거를 규명하는 거를 우리가 귀납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연역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나 또는 그 사실의 기초에서 어떤 사실을 자기가 이제 그 관찰하고 의문을 갖게 된 것에 대한 해답을 잠정적인 해답을 먼저 정한 후 그 해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 잠정적인 해답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설이라고 그러죠. 네,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이 맞는지 검증하는 것. 대부분 이제 실험적 방법을 이용해서 검증을 하죠. 이런 게 연역적 탐구예요. 그러니까 1번은 뭐예요? 디귿, 가설에 대한 설명이고 2는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조작 변인 이외에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머지 변인을 모두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변인 통제라 그랬어요. 변인 통제. 자, 다음은 과거의 탐구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는데 뭐 이거야 뭐 잘할 수 있죠.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가설을 임시의 답을 만들죠. 임시의 답을 만들고 요 답을 검증할 수 있도록 탐구를 설계하죠. 그리고 수행한 다음에 실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자료, 자료라고 하는 건 실험 결과죠.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요 일반화라고 하는 건 이런 결론이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도 입증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일반화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다음 3번. 다음은 탐구 과정 중에 어느 단계에 해당하느냐 그런데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고안한다 그랬는데 가설을 증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대조군을 설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대조군 설정. 그 다음에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우리가 이제 실험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우리가 독립변인이라 그러는데 독립변인은 크게 조작변인하고 뭐가 있어요? 통제변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게 종속변인인데 이런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전부 독립변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변화를 주고 실험을 하면 뭐가 종속변인에 영향을 줬는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를 골라가지고 요 하나만 변화를 주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통제해야 되죠? 어, 나머지는 다 통제해야 돼요. 그래야 요 조작변인이 종속변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그랬어. 이거는 뭐예요? 이런 걸 설계하는 게 탐구 설계 과정이죠. 어. 다음, 식물의 광합성은 빛의 세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여기서 이제 조작변인이 하고 평제변인, 종속변인을 알아봐라 그랬는데 여기서 뭘 알아보려고 그래요? 식물의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광합성량이 종속변이 될 테고, 그렇죠? 조작변이는 뭘 변화를 준 거예요? 빛의 세기. 이게 바로 조작변이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전부 통제변이죠. 식물을 키울 때 주는 물의 양이라든지 또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라든지 또는 뭐가 있을까요? 온도라든지 아까 물의 양도 있었지만 뭐 물을 주는 시기 뭐 어떤 건 아침에 주고 어떤 건 저녁에 주고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이런 등등등등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바로 이제 이게 통제 변인이 되겠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종속변인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게 광합성이 일어난 양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거죠. 종속변인이 일어난 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럼 여러분 광합성이 뭐예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포도당 만들고 산소를 방출하는 것. 이게 바로 광합성이잖아요. 이때 이제 빛에너지를 쓰는 거고. 그러면 이 포도당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포도당 생성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포도당이 많이 생성되면 얘가 뭘로 돼요? 녹말로 되죠. 녹말이 얼마나 생성됐는지 이걸 측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산소가 얼마나 방출됐는지. 예?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면 이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포도당도 많이 생기지만 산소 방출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랜 기간 동안 실험할 때는 광합성을 많이 해서 포도당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잘 크겠죠? 식물이 생장량 뭐 이런 거 이거는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빛이 세기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볼 때는 이런 생장량을 쓰기도 합니다. 다음 도연이는 어머니가 고기를 젤 때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배즙을 넣는 것을 보고 배즙에는 고기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여기서 이제 종속변인이 뭐예요? 단백질이 얼마나 분해됐는지 알아보는 게 단백질 분해되는 양이 종속변인이고 그 다음에 조작변인은 배즙을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 이게 조작변인이죠. 그러면 이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표를 구성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아미노산을 검출하는 반응을 실시했다 그랬는데 이 아미노산 검출은 뭐예요? 단백질이 분해되면 뭐가 돼? 아미노산이 되죠? 그러니까 종속변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미노산을 검출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할 때 반드시 대조군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달걀 흰자는 주성분이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요 배즙에 있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얼마나 분해됐는지 알아보려고 그래. 그럼 대조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달걀 흰자를 넣어주고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 되나요? 아니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시험관에다가 달걀 흰자를 이만큼 넣고 배즙을 이만큼 넣었어. 그러면 요 시험관에다가 달걀 흰자를 이만큼 넣고 전체 부피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만큼 뭔가 넣어줘야죠. 뭘 넣어줘야 되겠어요? 증류수를 넣어줘야지. 예? 증류수. 증류수는 이제 물밖에 없으니까 물을 가지고 전체 부피를 맞춰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이게 바로 이제 조작 변인이고 배즙을 넣느냐 안 넣느냐가 나머지 변이는 전부 통제해야 되니까 얘가 27도씨면 당연히 여기도 27도씨가 돼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단원평가 문제입니다. 자,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생물적 특징엔 동그라미, 비생물적 특징은 가위표를 해라 그랬는데 여기 생물체 방식도 결정체, 그냥 단순히 덩어리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없다. 이건 뭐예요? 이건 무생물적 특징, 비생물적 특징이죠. 다음에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닭에게 주입했더니 변형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변형됐다. 이거 말이에요.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는 생물적 특징이지. 예. 다음에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세균 여과기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에다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세균이 이만해서 세균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 세균보다 작은 것들은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여기를 빠져나오더라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균은 단세포 생물이죠.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세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데 바이러스는 세포보다 작으니까 세포 단위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도 비생물적 특징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 2번 생명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갈라파고스 군도에 여러 섬들이 있는데 이 섬마다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다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핀치들은 원래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주해 왔는데 각 섬에 정착하면서 먹이가 달라졌어. 먹이라고 하는 환경이 달라진 거죠.
그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달라졌다. 위설명과 관련이 깊은 생명 특성이 뭐예요? 환경에, 생물은 환경에 어떻게 해요? 환경이 변하면 이에 대해 적응하고 진화한다. 라고 하는 생물 특성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적응하고 반응은 뭐라고 그랬어? 반응은 환경이 변화했을 때 상태가 변하는 것. 상태가 변하는 거는 얘는 가역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데, 적응은 형태나 생김새나 또는 기능, 또는 행동, 또는 생활 습성, 이런 것들이 변하는데, 이런 것들은 환경이 변해도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기 어렵다. 예를 든다면 선인장 가시 같은 것을 물을 많이 준다고 가시가 입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우리는 적응이라고 그런다. 기억나시나요? 다음, 레디가 수행한 탐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하는 것이다. 레디가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내라 그랬는데, 여기 가번 뭐예요? 파리가 알을 낳아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거 임의적인 답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설이야. 가설 설정.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건 결론이죠. 그물망을 덮지 않은 생선토막에 구더기가 생겼다. 이거는 뭐야? 실험, 결과, 자료 해석. 그 다음에 여기 라는 뭐예요? 두 개의 생선토막을 한 병 그물망을 덮고 한 병은 그대로 방치하였다. 그대로 방치한 거는 뭐예요? 이건 대조군이고 그물망을 덮은 건 실험군이죠. 이거 뭐예요? 탐구, 설계 및 수행. 그렇죠? 탐구, 설계 및 수행. 따라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가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 그 다음 다, 그 다음 나. 이 순서죠. 다음에 설명하는 세포의 구조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그런데 세포의 내부를 보호한다. 세포막이지 여기만 봐도 세포막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어도 보호해 준다고 그랬어요.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필요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것들은 못 들어오게 하지. 차단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선택적 투과성이라 그래. 자, 그럼 이건 세포막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렇죠? 자,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이것만 봐도 벌써 핵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핵의 기능. 세포가 분열해서 늘어나는 것을 조절하죠. 증식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분열해서 생긴 세포가 어떤 세포로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걸 분화라고 그러지. 분화 과정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물질대사, 물질대사 과정을 조절한단 말이야. 그래서 물질대사는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생물체 안에서는 물질대사가 일어난다고 했어. 그 효소를 만들도록 하는 암호를 누가 가지고 있어? 효소는 단백질이니까. 주성분이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을 만드는 암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핵 속에 있는 DNA가 가지고 있죠? 바로 유전 정보가, 이 DNA가 유전 정보인데, 이 DNA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2번은 핵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오늘도 선생님이 몇 개의 문항을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이해가 안 되는 문항은 다시 한번 보고, 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 이번 중간고사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